여기는 임자도 진리 선착장입니다. 옛날에 임자도 튤립 축제를 왔을 때는 저기 지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올 때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무동력선, 머구리선이라 그래서 그 새우잡이 선들이 많이 있었던데 지금은 보이지 않네. 특이한 것은 이 임자도가 여의도의 5배 크기래요. 오늘 보니까 특녀도 아주 넓고요. 특히 대파를 많이 키우는 게 보이는데 사람을 제가 오늘 종일 임자도를 돌아다녔는데 사람을 별로 못 마주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섬이 많이 쇠락해가는 느낌을 곳곳에 다니면서 보게 되네요. 안타까운 일이죠. 임자도는 여기 옛날에 그랬죠. 여기 전장포 마을이라고 저 끝에 가면은 파시가 열렸는데 전국에 60% 70%의 새우젓을 구매하려고 상인들이 몰려들었답니다. 그 활성화된 그 난리가 났던 그 임자도가 지금은 아주 침묵 속에 고요 속에 잠겨 있어요. 옛날에 임자도 저 바깥에 진도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은 거기 물살이 아주 셌대요. 그래서 그때 패선들이 상당히 파도에 실려있던 사람들, 배들이 많이 왔답니다. 우리나라 불교 서적이 그 당시 중국에서 건너오던 그 패선 속에 그걸 찾아서 전국에 배포되어서 널리 알려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표류선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표류선이 오면은 임자도 사람들이 먹여 살려줘야 됐대요. 책이라든지 있으면은 관리가 나와서 책을 다 수거해가고 없으면은 찾을 때까지 관리들이 그렇게 주민들을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다음부터 난파선이 표류선이 오면은 막 쫓아냈대요. 물도 이리 주면서 빨리빨리 나가라고 그랬다는 것이. 오늘 저는 여기서 임자도에서 그때 유배인들은 가족들하고 서신교환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은 제가 볼 때 임자도 수군진이 있었을 법한 그런 위치여서 제가 이 자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수군진이 생기고부터 여기 임자도에는 1801년에 신유박해,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순조 1년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 서학이라는 아주 못된 학문이 들어와서 어버이를 왕을 왕처럼 여기지 않는 이런 놈들을 당장 마땅히 절멸토록 해라 해서 노론 벽파 세력을 등에 업고 노론 벽파 세력의 중심 인물로 시파 정조 때 왕권을 차지했던 정권을 차지했던 시파라든지 남인이라든지 신서파라 그러죠. 외국 무물들을 막 받아들여서 열심히 새로운 세상을 들쳐나가려고 했던 신서파, 이 사람들을 모조리 박살내는데 앞장섰던 신유박해를 핑계로 정순왕후가 실시됐던 신유박해가 1801년에 그때 처음으로 이곳에 유배인이, 기록상으로 첫 유배인이 그때 나왔답니다. 여기 수군지는 1770년도에 나왔으니까 한참 오래전에 수군지는 먼저 개설이 되었었는데 그때까지 이곳에 왜 유배인이 안 왔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때까지는 유배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끊임없이 유배인들이 정권 싸움, 세도 정치 이렇게 나오면서 유배인이 늘어나니까, 특히 신유박해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유배인 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곳은 기록상으로는 임자도에는 50명 정도의 유배인이 왔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바깥으로 샜네요. 편지는요, 김영이라는 산청 유생 1846년 그때 아마 철종 때 조선 후기 때 나라가 개판일 때 안동 김씨 세력이 정권을 차지해서 쌀을 곡식을 막 강탈해 갈 때 전국 농민의 연합 대표로 황곡에 대해서 시비를 걸다가
이곳으로 유생 온 김영이 올 때부터 일기를 썼대요. 일기를 쓰면서 편지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대해서 그런 기록들이, 아마 유배인의 기록들은 우리가 유배인을 찾아다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50명의 유배인이 왔는데 어떤 흔적도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찾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김영이라는 그 유생, 그 당시 유생일 수밖에 없는 게 단성군 산청 사람들은 정권에, 정치에 못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유생으로서 만족했죠. 그분은 이렇게 유배를 올 때 영광까지 가족과 자식과 친척들을 동행을 했대요. 가마를 타고 왔답니다. 나이가 있었고 제법 산청에서, 단성에서 전국 농민의 연합 대표니까 꽤나 권력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여기 처음 왔을 때 수군진 아마 성을 나름대로 이렇게 쌓았나 봐요. 수군진영 밖에 정말로 쓰러져가는 움막에 아주 첫날 밤을 정말로 자세하게 적었어요. 벼룩이라든지 도저히 사람 살 데가 못 되는데 첫날에 살았어요. 나는 오늘부터 편지를 쓰기로 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김영이 남긴 일기에 보면은 편지를 처음에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은 여기에 김선달이라는 임자도 사는 사람이 육지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인편으로 붙였대요. 그 김선달은 전주에 갈 일이 있었나 봐요. 전주에 가서 거기서 장사꾼에게 서신을 넘겼다고 그러는데, 장사꾼이 어떤 장사꾼인지 모르겠어요. 장사꾼에게 넘겼대요. 그래서 장사꾼이 단성까지 직접 가져다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도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자식과 친구한테 편지가 왔어요. 김영은 단성서 여기까지 16일이 걸렸는데 19일 만에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어떻게 왔을까요? 그 당시 통영이 해군사령부였잖아요. 자식과 이 친구들은 영말, 우리도 지금 군에 있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붙이듯이 이 친구와 자식은 통영 해군사령부에다가 편지를 붙였대, 서신을 붙였대요. 통영에서는 해남, 우수영 쪽으로 가서 우수영에서 영광으로 왔대요. 영광으로 와서 여기 임자도 수군진을 통해서 자기에게 편지가 전달되었다. 여기 한 50명 정도의 그 당시 유배인들이 서신을 교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적으로 보니까 저도 조금 그랬구나. 그냥 귀향이라 그러면은 전혀 그러지 못할 줄 알았더만은 편지 서신이 왕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에서 임자도에서 처음으로 밀란이 발생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밀란이 한 2,000명 되는 주민들 중에서 400~500명이 지도를 건너서 아주 전라 관찰사에게 갔다는, 그때 왜 갔느냐? 지도에 1894년에 지도 군이 습격되면서 그 헬령이 군수가 끊임없이 수탈을 해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전라 관찰사에게 고변하러 갔었다. 그 지방의 고을원들은 어떤 형태로 자기의 위치를 점했을까? 구관이 명관이라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지방 고을 수령들은 관찰사, 지시르면 평양감사도 싫다는 그 평양감사 관찰사라고 하죠. 전라도 관찰사는 어떤 위치를 갖고 있었을까요? 지방 관찰사는 고을원들의 인사 국가를 매겼답니다. 1년에 2번을 매겼답니다. 5년 임기의 미관말직 지방 수령들은 관찰사가 매기는 그 인사국가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답니다.
1년에 2번,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상중하로 먹이는데 하루를 맞으면은 적각 파직이랍니다. 나 몰랐네. 연달아서 중을 2번 맞으면은, 와, 그렇게 세었나요? 와, 한 30년, 3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지방 수령이 됐는데, 하루를 맞으면 바로 잘리니까 어떡하나. 그 중도요, 이번에 중 맞고 다음에 상을 맞고 그 다음에 중을 맞으면은 더 이상 승진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은 고월원은 자기가 임지로 가서 5년 동안 근무할 때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정말로 고을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답니다. 아니었대요. 성종 알죠? 성종. 우리나라 9대 임금 성종. 소춘풍에게 내 수청을 들으라 실사옵니다. 그러면서 소춘풍한테 잘렸던 이 성종, 성이 그렇게 세었던, 성욕이 그렇게 세었던 이 성종은 12살의 왕을, 자기가 왕 자리에 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세조 첫째 아들의 적손의 둘째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이 일찍 죽으니까 둘째 아들 예종이 들어섰죠. 예종이 1년 2개월 만에 죽어서 한명회가 성종을 왕에 앉혔을 때 그때 나이가 12살이었답니다. 성종은 유학자들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요. 오전반 오후 강연을 받고 저녁 야간까지 공부를 철저하게 그래서 성종이 유교충이 됩니다. 성종 텔리반이 되죠. 경국 대전을 써죠. 39살에 술병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엄청난 스트레스였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가르쳤던 유학자들이 시비를 걸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유황소라는 것을 성종이 부활을 시킵니다. 살인 지방의 그 사대부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우리가 성종이라 그러면은 아주 성종 재임기가 내내 평안했고 백성들이 살만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성종은 과부 제가법을 만들었죠. 경국대전으로 해가지고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완전히 낮췄죠. 그리고 더 큰 것은 유황소라는 그 지방 향리 조직을 부활을 시켰다. 유황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리가 은퇴를 해서 지방에 있거나 지방 귀족, 지방에서 세도를 부리던 그 양반들의 조직이죠.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아전들 있죠. 안자전들은 지방의 양반하고 동등한 위치였답니다. 아전들은 가문적으로 세습이 되었는데 유황소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리고 서원이 쭉 들어서잖아요. 서원과 유황소가 힘을 합쳐가지고 아전들을 누릅니다. 어떻게 누르냐고요? 데스노트를 만듭니다. 아전들은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전들은 뒤가 많이 구려요. 이 유황소 이 양반들은,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힘을 딱 합쳐가지고 아전들이 갖고 있었던 비리들을 조끼리 적어요. 그래서 아전을 불러서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요것을 오픈할 것이다. 아전들은 꼼짝을 못했답니다. 오죽하면 유황소 양반 귀족들이 아전들을 자기 하녀와 결혼을 시켜서 완전 종부리듯이 부렸답니다. 그런 자리에 심빙하사, 심빙소위처럼 고을원에 임명을 받고 또 갔어요. 그러면 고을원은 자기의 정책대로 나름대로 이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다는 거예요. 유황소를 찾아가서 이번에 신임사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 그러냐. 너도 잘 살아봐라. 내 말 잘 듣고. 그래서 이 신임사또가 자기 나름대로 정치를 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다? 유황소 이 양반들이 아전들을 갖고 놀듯이 이 데스노트를 만들어서
전라관찰사, 인사 고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뒷구멍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전라관찰사 이 양반들은 또 지방 호족들, 그 관리들이 또 중앙정치하고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관찰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지방관찰사도 되게 보면은 한 1, 2년밖에 못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같은 학파, 같은 노론소론 이렇게 엮이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네가 말찍이라고 부르는 이 지방 고을원들은 정치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성종 때 유황소가 설치되면서부터 유황소를 부활시켜서부터 지방의 행정은 꽝이었답니다. 지방 행정은 누구도 지방 행정은 사림이라 그러죠. 유황소 양반들, 사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지도 군이 성격되면서 거기에 고을원으로 왔던 사람은 오자마자부터 돈을 모아서 끌어모아서 뭘 했을까요? 유황소라든지 그쪽에 상납도 했을 거예요. 당시 이 임자도는 땅이 없었고 토질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그 모래흙이잖아요. 모래흙에서 보리도 못 심고, 모래흙은 비만 오면은 쑥 빠지잖아요. 얼마나 가뭄을 많이 탔겠어요. 이 양반들이 여기서 2,000명이 어떻게 살아냈겠어요. 섬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민이었답니다. 천민 대접을 받았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은 육지 사람들이 볼 때 천민 대접을 받고 유배인조차도 오면은 처음에 섬 사람들을 아주 천민 대접 취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방 섬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유배인은 지방 섬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점차 섬 사람들과 익숙해져서 유배 문화를 만들거나 제자들을 키우거나 학당을 차려서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죠. 오늘은 임자도에서 유배인들은 과연 편지를 보냈을까? 가능했죠. 둘째, 왜 임자도 지도는 그 당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유황소라는 얘기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